스타터 시리즈 2020년의 전시 양해규의 오튼 H2O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이지화 경사입니다. 네, 양해규는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서울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일상, 산업, 유사 민속적인 성격을 갖는 다채로운 재료를 활용해서 서사와 추상의 관계성,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사성, 또 경계를 넘나드는 초월성 등의 개념을 작품에 함유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말씀 나눈 대로 이제 9월 29일 내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오전 시실, 복도, 서울박스 이 세 공간에서 설치, 조각, 평면, 소리 등의 약 40점을 선보이게 됩니다. 양해규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응결은 조용하고 신중한 소통의 모델이다. 다름을 인지하고 유지한다면 눈물과 땀이 흐르더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더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찬 물병 표면에 응결돼서 물이 되듯이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나 기타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됩니다. 작가 양해규는 그렇게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질의 의미에 주목합니다. 2000년대 초 어느 날 작가는 우연히 주유소에 들렀다가 공기와 물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는데요. 타이어 공기 주입, 워셔액을 채우는 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는 간판이었습니다. 만약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공기와 물 두 단어의 조합을 보았다면 아마 다른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작가는 이런 의미의 미끄러짐에 끌렸고 당시 한 작품의 제목, 또 그 작품을 전시한 전시의 제목으로까지 공기와 물을 사용합니다.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공기와 물은 O2와 H2O가 됩니다. 주유소의 타이어 공기 주입과 워셔액,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인 공기와 물, 화학기후 O2와 H2O는 같은 물질을 그저 다르게 호명하는 것일 뿐일까요? 이번 전시 O2와 H2O는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들을 과연 우리가 어떤 시선과 체계로 바라보는가 질문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정 섹션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서울박스, 오전시실, 복도 이 세 곳에 양해규 작가가 구축해온 다양한 작품군들을 공간 안에서 뒤섞어서 이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서사를 이루는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규 작가는 빛을 반쯤 막고서 냄새나 소리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투과시키는 블라인드의 비스듬한 물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설치작을 만들어 왔는데요. 침묵의 저장고, 클릭된 속심이란 이 작품은 총 154개의 블라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용히 회전하는 파란색 속심과 멈추어 있는 검정 외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거대한 원통형의 구조는 이 작품이 처음 선보였던 공간이 원래 과거 맥주 양조장의 파일로 저장고였기 때문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 미술관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만나니까 또 전혀 새로운 모습이 창출됐습니다. 낮게의 블라인드 조합을 모듈 삼아서 구축한 아까 보셨던 침묵의 저장고처럼 작가는 이번 전시의 무대가 되는 미술관의 건축 공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또 작가 고유의 해석으로 재구성하는 면모를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크로마키 벽체 통로인데요. 작가는 오전 시실을 드나드는 7개의 출입구를 그대로 재현해 전시장 한 벽에 일렬로 나열했습니다. 내부의 설비와 시설로 형성된 두꺼운 벽의 건축적인 논리를 고스란히 외부로 드러낸 것인데요. 거기에 초록색과 파란색의 블루스크린 크로마키를 입혀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크로마키 벽체 통로가 에워싸고 있는 이 아늑한 벽에는 레커 회화라는 연작이 걸렸습니다. 레커 회화는 레커로 작가 작업실에 다양한 부산물을 봉인한 평면 작업인데요. 원래 레커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무 수액을 칠기 공유의 광택제로 쓰는 전통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아주 값싼 공업용 라카를 사용하는데요. 워낙 냄새가 고약하고 굽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 라카 때문에
작가는 여름철 야외에서만 이 작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비가 세차게 오는 흔적이나 바람에 날리는 먼지, 낙엽, 머리카락, 심지어 벌레까지 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후와 환경을 담은 회화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작가는 이렇게 작업실에서 먹은 과일이나 야채를 포장했던 그물을 붙여놓는가 하면, 또 모는 종이나 편지지, 종이 콜라주 할 때 나온 칼날같이 작품 활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팬폼을 담았는데요. 1994년부터 꾸준히 만들어온 이 연장만 봐도 양혜교 작가가 어떤 해에 무엇을 집중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는 일종의 영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악형 문열림이나 이 작품은 총 54개의 동그란 문손잡이로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손잡이 모양을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고요. 은색과 금색, 열쇠 홈이나 잠금 버튼을 가진 총 4가지 유형의 손잡이가 반복된 그 국악형의 성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 이론가 조하니 팔라스마는 문손잡이는 건물과의 악수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손잡이는 2개의 세계 혹은 상황을 연결해주는 어떤 초월적인 인터페이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나 노나그램으로 불리는 이 국악형은 게오르기 브루지에프와 같은 신비주의 철학자들이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심리 혹은 유형, 또 인간과 우주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동원하는 도형입니다. 양혜규 작가의 근래 작업에 이 국악형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사실 제목 덕분에 겨우 국악형을 공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요. 여기 냄비, 다리미, 마우스, 헤어드라이기를 주 모티브로 한 4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소리나는 가물을 구성하는 4개의 방울 조각은 구체적인 가전제품의 형상을 보이면서도 또 이리저리 변형돼서 다른 형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방울은 블라인드만큼 양혜교 작가의 주 재료로 잘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도 등장하고 또 유럽의 다양한 전통 의식에도 사용됩니다. 방울은 이렇게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간과 동물, 죽은 자와 산 자, 인간이 사는 세상과 영혼이 머무는 세상을 연결하는 도구이자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이 조각들은 이런 방울을 잔뜩 몸에 달고서 마치 카프카 소설의 오드라데처럼 무생물인 듯 생명체인 듯 기묘한 형태를 하고 전시장을 자유롭게 활보할 것만 같습니다. 또 다른 방울 조각인 소리나는 접이식 건조대 마장마술이라는 작품은 역시 생활 속 기물인 빨래 건조대를 기본 틀로 하고서 그 뼈대를 방울로 감싸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작가가 도출해 보았는데요. 총 40개의 경우의 수를 고안했고 지금까지 8개의 작품을 실현했습니다. 그중 7번과 8번을 이번 전시에 선보이고요. 작가는 이 과정이 마치 말을 탄 기수가 일정하게 구획된 공간 안에서 주어진 과제를 우아하고 정확하게 구사해내는 마장마술이 이 작품과 닮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작품 부제를 마장마술이라 달게 됩니다. 솔로이트 뒤집기는 1960년대 중요한 미술사조 중 하나인 미니멀리즘의 대가로 알려진 솔로이트의 원작을 말 그대로 위아래로 뒤집는 블라인드 연작인데요. 보통은 큐브를 반복해 적층한 어떤 탑 모양의 원작을 뒤집기 때문에 그 위아래가 뒤집히는 것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을 기존에 선보였다면은 이번 신작은 솔로이트 원작 자체가 이런 입방체이기 때문에 양혜교 작가가 애써 구축한 뒤집기의 방법론을 스스로 다시 뒤집는 셈이 됩니다. 이 연작은 단순히 미니멀리즘 사조를 패러디하거나 해체한다기보다는 미술사적 유산을 딱히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 규칙성이 주는 확장과 변조의 가능성을 양혜교 작가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조각가라 칭하는 양혜교 작가에게 평면은 조금 특별하다고 봅니다. 3차원이 2차원으로 압축되면서 크기나 중력에서 해방되고 또 먼 거리가 이 평면에서 마치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가까워지기도 하니까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이자 또 장소인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생태계와 또 다양한 에너지 움직임을 심도 있게 조사했는데요.
그렇게 발견한 참조물들이 이 DMZ 비행이라는 벽지에 담겼습니다. 천둥, 번개와 구름, 꽃가루의 이동과 이슬 맺힌 풀잎처럼 자연 속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의 정의, 또 태양광판, 선풍기, 수력댐, 송전탑, 로봇벌과 인공벌집 같이 기술적으로 그 힘을 가속화하는 것들, 또 불확실한 기후를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나비 효과, 로렌츠 그릭의 다이어그램이나 펜로즈 삼각형, 랭거 큐브의 프락탈 도형 같이 물질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추상화한 형태들이 보입니다. 또 이 벽지에 난 한 입구로 들어가 보면은 이 전시 속의 전시로 삽입된 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양혜규 작가 모친의 지인인 김우희 목수가 창원 마산에서 운영하는 모구공방에 나무숟가락 108개를 선보입니다. 다소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 이 숟가락들은 김우희 목수가 직접 쓴 글과 함께 전시되는데요. 대목으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절간을 수리하고 한옥을 지으면서 구한 나무로 이 숟가락을 만들게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상징하는 이 숟가락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래의 기능에서는 조금 벗어난 김목수가 무용지용이라고 말하는 소위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미술에서의 실천이나 수행과도 맞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장고가 높은 이 방에는 소리나는 동화줄 3개가 달렸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의 시선은 동화줄을 따라 창밖 하늘까지 닿게 됩니다. 동화줄은 전래동화에서 구원과 승화를 의미하는데요. 호랑이를 피해 동화줄을 타고 해와 달이 닿다는 이야기처럼 동화줄은 현실과 실현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게 도와주는 오브제입니다. 중간 유형은 인조짚을 엮어 만든 조각 연작인데요. 전시장 한가운데 거대하게 떠있는 중간 유형, 서리 맞은 다산의 오발 이무기는 몸통 없이 다리 5개만 길게 뻗고서 마치 알을 가득 달고 있는 것처럼 방울 촉수를 들이웁니다. 구렁이 생명체 3마리도 같이 공중에 부유하고 있고요. 또 방패나 마스크를 연상시키는 중간 유형 3점이 벽에 걸리고, 또 털 달린 방울 머리만 떠있는 소리나는 백설 어수선 블록과 3개의 발을 하고서 소풀이를 이고 있는 걸어다니는 서리 맞은 분할 용기가 서로 대화하듯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작가가 중간 유형을 위해 사용한 처음 사용하게 됐던 황토색 인조지폐 전통 용트륵 기법에서 점차 다양한 재료와 직조 기법을 동원해서 발전한 이 작품의 어떤 작품군이 진화된 양상을 이 방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작품은 복도에 있는 우행비행인데요. 이 작품은 이전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작품입니다. 현란한 그래픽 현수막과 풍선, 종이 부적인 서리설경의 조합이 마치 공중에서 체조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작품 제목처럼 우행비행은 음양 우행의 5방색이 상징하는 요소, 불, 나무, 물, 나무, 불, 흙, 철에 각자가 작가가 소위 세속적인 라고 하는 그런 시각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여기 다양한 이미지들이 무너져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그 토 현수막을 보면은 땅 투기, 부동산, 아파트, 풍수지리, 걸음, 변기, 지렁이, 쓰레기, 불도저, 심지어 디지털 픽셀과 망가의 눈까지 많은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한 가지 물질이 색상으로, 또 방위로, 또 이를 지칭하는 수많은 것들로 호명되고 인지되고 경험하게 되는 분양설학이 그렇듯이 별도의 구분이 무색할 만큼 많은 레이어의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행비행의 5 현수막 사이에는 작가가
소리 열매라 부르는 스피커 다발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속삭이는 ASMR은 사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양혜기 작가의 목소리를 딥러닝으로 복제한 인공지능 로봇 양혜기 클론의 목소리인데요. 목소리 복제 스타트업 네오사피언스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목소리 분신은 작가를 대행해서 장문의 글을 낭독합니다. 양혜기 클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풍 이름을 붙이는 이야기, 또 몸통 없는 목소리의 정체성, 속삭이는 목소리가 잡아당기는 거리, 또 공기 중의 떨림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새소리도 들리는데요. 이 새소리는 2008년 판문점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대단이 중계될 때 녹음된 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공기 중의 떨림이지만 절대 단순하게 하나로 지칭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충만히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전시 O2N H2O가 시도하는 언어 너머의 소통과 공존, 또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끊임없는 경계 너문이 상징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론이 양혜기 작가가 현실을 직시하고 또 그것을 추상의 언어로 구현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양혜기 작가를 현대차 시리즈 작가로 제안하고 또 감사하게 선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바로 이 한국어 선집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O2와 H2O가 양혜기 작가의 새로운 도약을 담고 있다면 이 공기와 물은 역사성을 대변하는데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양혜기 작가의 성장과 동행한 다양한 필자들의 글 36편을 담았고요. 매 글의 시작점마다 이렇게 저자 소개를 하는데 단순한 양력보다는 양혜기 작가를 이들이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떤 일을 함께 했는지 각 글의 맥락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이 페이지만 쭉 읽으셔도 책의 큰 틀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고요. 또 여기처럼 이제 김현진, 김장원과 같은 기획자의 글과 대담, 그리고 지미 너햄과 같은 동료 작가와의 대담, 또 파트리샤 펠기에르 같은 학자적인 에세이, 또 H.G. 마스터스 같은 저널리즘의 시각까지 다양한 구성을 넣었습니다. 또 양혜기 작가의 작업에 등장하는 각종 어휘를 총망라한 3편의 사전이 수록되었는데요. 이 사전은 정도란 선생님이 쓰신 글로 2008년, 2013년 그리고 이번 이 책을 위해서 새롭게 커미션된 2020년의 버전을 모두 담았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책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처음 소개되는 신작들을 앞으로 만들어질 전시 도록에 담아서 곧 출간할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연기 프로그램도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여기 브로셔에 나와 있는 일정과 내용들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미술관 직접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따 오후 5시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닝을 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MMC 현대차 시리즈 2020 양혜기 O2N H2O 전시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품들을